안녕하세요, 김영재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준비가 된 건데요. 영어로 이메일 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영어로 이메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내용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구글에 가시면 그냥 거기 검색에다가 뭐 이메일 템플레이트 아니면 뭐 샘플 이메일 이제 이런 걸 써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상황을 전제로 한 이메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메일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상황에 가장 근접해 있는 이메일 샘플을 가져다가 그걸 변형해서 쓰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 샘플을 보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뭐 서두라든가 맨 마지막 이렇게 장식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어떤 게 어느 상황에서 좋은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 갖고 그런 분들께 드리기 위한 저희가 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꿀팁인지는 모르겠지만 꿀팁이기를 바라면서 한번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드리는 첫 번째 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인사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예전에 이메일이 이렇게 왕성하게 쓰이기 전에는 저희가 팩스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팩스를 이제 넣다 보게 되면 팩스를 받는 대상이 누군지 저희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받는 누군가 저희가 딱 이렇게 정의가 되지 않았을 때 to whom it may concern 이 글을 받아보시는 분께 약간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의 어떤 직함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게 공개가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경우는 Dear 누구누구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Dear 누구누구 할 때 형식은 Dear 하고 쉼표 아니고 Dear 하고 점 아니고요. Dear 점 쉼표 아니고 Dear 누구누구 한 다음에 쉼표 이렇게 작성을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정 누군지 못 찾을 경우에는 to whom it may concern 이라고 하셔도 괜찮지만 가급적이면 누군지 찾아서 왜?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보내시는데 내가 지금 이 이메일을 보내는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보냈다라는 느낌을 주는 to whom it may concern 쓰게 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dear 누구누구라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고요. 처음 이메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 번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람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에도 dear 누구누구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메일을 작성 시작을 하실 때에는 dear 누구누구, 이렇게 가실 수가 있어요. 남자인 경우에는 미스터, 여자인 경우에는 미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어떤 뭐 이렇게 닥터일 경우에는 닥터,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페서일 경우에는 프로프 누구누구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보내냐에 따라서 맞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팁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제가 키스라고 써놨어요. 많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키스의 보통 약자는 keep it super simple 아주 슈퍼 간단하게 하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메일을 작성할 때 한국 분들이 가끔 이제 뭐 교수님께 보내는 이메일이라든가 뭐 어느 회사에 보내는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에게 첨삭을 요청하러 가져온 이메일을 보게 되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 긴 이유를 보는 거는 뭐냐면 그분들이 너무 간단하게 작성하게 되면 성의 없어 보일까봐 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길게 작성을 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사실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문의 이메일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길게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뭔가 본인의 이제 이런 박식함이라든가 그런 학식적인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이제 구성해서 이메일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접근이 아니에요. 흔히 이제 저희가 뭐 SAT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라든가 GRE라고 하는 이제 이런 시험들이 있는데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SAT라는 SAT는 고등학교에서 미국 대학교에 입학할 때 보는 시험이고 GRE라고 하는 시험은 미국 대학원을 입학할 때 보게 되는 시험인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서 시험에 나오는 이 단어들은 원어민들도 거의 70-80%는 처음 보는 단어거나 일상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단어가 굉장히 신기한 단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애써서 어려운 단어, 좀 뭔가 있어 보이는 단어를 선택한다고 해서 SAT라든가 GR에서 사용할 법한 그런 단어들을 가져다가 에세이라든가 또는 이메일을 작성을 하시게 되면 글을 읽는 사람이 그것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용어를 찾아서 쓰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성과 박식함을 둘 다 보여줘서 막 박식하게 길게 쓰게 되면 이거는 뭐 논문 스타일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그거는 절대적으로 비추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아주 간단하게 사람들이 쉽고 짧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해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팁은요. 보편적으로 이메일을 시작을 할 때 어떠한 이메일에 답장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땡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시문을 제가 좀 갖고 왔는데 Thank you for your inquiry.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ntacting 무슨 company. 저희 회사를 연락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떠한 이메일을 여러분들이 보낸 거에 대해서 답장이 왔을 때 답장이 이렇게 금세 온 답장을 저희가 prompt reply, 굉장히 신속하게 준 답신문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prompt reply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빠른 회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hank you로 시작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메일에서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의 목적, 이 이메일이 무엇을 위한 건지를 최상단에다가 배치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글을 읽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이러한 목적으로 나에게 이 이메일을 보냈구나를 금방 캐치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thank you라는 표현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뒤에다가 I'm writing to inquire about 이런 식으로 I'm writing to 라고 하게 되면 이 to 뒤에 뭐뭐뭐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작성합니다 라는 뜻이 된 거예요. 그래서 I'm writing to inquire about 이라고 하게 되면 무언가에 대해서 문의하기 위해서 I'm writing to inform you 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됩니다. I'm in reference to는 무엇무엇에 관하여 쓰겠다 또는 무엇무엇에 관한 겁니다 라는 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thank you를 서술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목적을 서술해 주실 수 있고요. 만약에 굳이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메일을 쓰는 거라서 thank you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팁입니다. 내용은 이제 아까 목적을 서술하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기 간단하게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실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샘플을 참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멘트에다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런 멘트들을 쓰실 수 있어요. Thank you for your time and consideration 이라고 하게 되면 시간 내서 그리고 이 이메일을 숙고해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Thank you for your patience and cooperation. 이런 경우는 어떠한 지금 협력 관계에 있는데 여러분의 회사가 뭔가 좀 이렇게 상대방의 회사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협력을 요청을 하거나 좀 이렇게 기다리게 만든다거나 좀 patience라고 하는 건 인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내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이런 뜻이고요. If you have any questions 뒤에 S가 빠졌네요.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라고 하게 되면 이 feel free 라는 표현은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 if 대신에 should를 넣을 수도 있어요. should를 넣게 되면 표현이 더 공손해집니다. 그래서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do not hesitate to let me know 라고 하게 되면 hesitate은 망설이다 라는 뜻이니까 let me know,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연락하라는 그런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여기 1번, 만약에 2번, 3번, 4번이라고 하게 되면 이 5번은 1번 뒤에, 2번 뒤에 또는 3, 4번 다 뒤에 쓸 수 있는 표현으로서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하게 되면 당신의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look forward to something 하게 되면 그것을 고대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멘트를 하고 난 다음에 누구누구 올림 또는 누구누구 드림 누구누구 배상 이제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한국에서는 영어에서는 sincerely 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best regards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제가 수도 없이 많은 분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았을 때에는 이 best regards라는 말을 가장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best wishes나 cheers 이런 거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친한 사람들끼리 또는 이미 몇 년 동안 함께 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메일을 상당히 많이 주고받았을 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best wishes나 cheers 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굉장히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가까운 사이임을 그런 명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방예의지국이고 잘 아시겠지만 공손하게 해서 손해볼 것이 없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이 best regards 하나만 알아두시면 가장 편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메일 작성할 때 하는 그런 팁 6가지 한번 같이 살펴보았고요. 이메일 작성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 회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 영어 회화를 체계적으로 배우시고 싶은 분들은요, 이 네이버 카페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영어 동영상 강의랑 그 다음에 교재랑 다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무료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필요한 또 다른 자료들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